김제 백산면에서 사과하고 배하고 합이 2만 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끝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막 차 타고 가야지만 이렇게. 그럼 차로 달리면 60km 달리면 얼마나 걸려요? 아니, 뭐 2, 3분 내에 가는 거예요. 60km 달려도 이상분이에요.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는. 작년에 방송 한번 나가고 나서 사과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 진짜 잘 됐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옳거니 사과 나무를 심어야겠다. 그 아까 노래하셨던 한 소절만 더 해보세요. 동그박 과수원길 사과꽃이 활짝 폈네. 예. 이 정도만 할까요? 이거 들으려고 네. 했던 이유는 제가 답가를 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답가. 사과밭에 사과가 주렁 잘 되었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야.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야. 고마우신 사과 마녀께서 키워주셨지. 아까까지. 감동적이다. 나 뮤지컬 본 것 같아요, 지금. 로맨틱해요. 왜? 컨셉 바꿨어요? 아, 진짜 뮤지컬 본 줄 알았잖아. 사과를 또 보니까 사과나무 아니야. 마음이 좀 예뻐지나 봐. 마음이 원래 예뻤어요. 왜?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그 가을에만 좀 사과밭이 엄청 바쁠 줄 알았는데 봄에도 저렇게 엄청 바쁘구나. 1년 내내 바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사과를 따고 나서부터 일이 또 계속돼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겨울을 놔야 되니까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가지치기를 겨울에 해야 예, 돼요? 예. 또 이제 퇴비 같은 거 뿌려서 또 로타리 쳐주고. 먹기만 하니까 몰라. 사과 따면 그 뒷일은 없는 걸로 알았는데. 맞아. 그냥 자연적으로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가을에만 이렇게 해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그래서 겨울에는 시집 왔는데. 겨울에는 가지치기 하고, 그다음 네. 봄에는 저렇게 사과꽃 따주고. 네, 5월, 6월 사이에 이제 적과 작업 해주고요. 열매 속기. 그럼 농한기는 사과 농사의 농한기가 언제예요? 농한기는 사과가 크는 동안. 그러니까는 그게 언제예요? 7, 8, 9. 그때 좀 한가해요? 네, 그때가 조금요. 비교적. 그때는 오히려 인내해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그 과정이구나. 그냥 지켜보진 않고요. 풀 관리. 풀도 깎아야 되고. 풀 관리면 안 해충 되니까. 방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한기란 게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농한기는 아예 두 손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농한기인데 옛날 그게 분들은 아니라 거기서 이제 화투 쳤죠, 화투. 거기서 이렇게 그게 농한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좀 더 적게 일하는 거. 이게 이제 농한기라고 표현을. 냉해나 이런 것들은 피해 있었어요. 왜냐면 올해. 이번에 기온이 되게 들쭉날쭉했거든요. 네, 맞아요. 올해 4월에 배꽃이 막 필 때였는데 서리를 몇 번 맞아가지고 아이고 세상에나. 서리 맞아가지고 좀 배는 좀 많이 냉해 피해를 엄청 많이 받고요. 아이고. 한 일주일 뒤쯤에 이제 사과꽃이 핀 거였거든요. 근데 사과꽃은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조금 이게 피해를 기후 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네. 요즘 온난화 그래서 맞아. 이게 사과 재배지가 위로 북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맞아. 네. 어느 정도 실태가 어때요?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과수 농가, 사과 배 농가가 한 4-5군데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지고 저희만. 아 그래요. 그 이제 정도로. 온난화도 온난화지만 아이고. 또 인력이나 그런 것들도 농사 연세도 짓기 있으시고 구하기 어렵기도 하셔가지고. 하고. 근데 김제 사과의 장점이 뭐예요? 김제 사과만의 장점. 이거 드셔보셔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지평선의 고장이다 보니까 이제 햇볕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일조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햇볕을 많이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짝이 필름 같은 것도 안 쓰거든요. 그냥 자연광으로만 반짝이 빨개 필름이 뭐예요? 빨간 사과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니까 이제 햇볕이 그냥 흡수되지 않고 좀 반사돼서 밑에까지 좀 빨개지게 많이 볼 수 이게 햇빛을 받아야 빨간색이 되는구나. 네. 원래 이제 사과가 위에만 햇빛을 받으면 위에만 빨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덩이도 빨개지라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빨개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 안 쓰시고. 아무튼 저희는 지평선 고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야, 그렇구나. 네, 하고 또 옆에 또 서해가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또 해풍의 영향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되게 아삭해요, 과육이.
요즘 장수가 사실 사과 맞아요. 굉장히 장수 유명한 가운데 사과지. 좀 약간 좀 네. 심경이 약간 불편하신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수 사과가 좋습니까? 김제 사과가 좋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임유정 수지기님 얘기해 보세요. 세계 제일 사과의 고장 장수는요. 장수는요. 네, 평균 해발 500m에서 자라기 때문에 네, 더 과육이 단단하고 네. 아삭아삭을 원하시면 김제로 오시고요. 다른 사과 원하시면 장수로 가시죠. 아, 싸우지 말고 취향대로. 맞아요, 취향대로. 맞아요. 취향대로. 똑같은 지역에서 김제에서 이렇게 많은 사과를 키워도 농가마다 다 맛이 다르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드셔보시고 취향대로.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영상 보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아니 아직도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일하세요? 보니까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우리 감독님께서 분신술로 편집을 해줬을까. 아니, 왜 저게 고마워요. 일부러 저런 게 아니라 진짜 일하는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같은 인물이었어요? 같은 인물이었어요. 아, 네. 혼자 해도 외롭진 않았어요. 아, 나 같은 사람 진짜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저희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한 명은 밭으로 보내고, 네. 한 명은 이제 그 예, 가공하고 다른 이렇게 거. 예, 그렇게 포장하고. 예, 나눠주고 나눠놓고 싶어요. 그럼 그래서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난데. 상상 속에, 상상 속에. 야, 이 소리. 호진벨. 운전을 하시네. 네. 능숙하게.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저런 기계들을 못 다루면 제가 고생이고 다른 사람을 쓰면 또 인건비를 그렇죠. 줘야 되니까. Excellent. 사과는 설 지나면 이제 살짝 푸석이거나 좀 덜 아삭해질 수가 있어서 좀 싱싱하게 그 맛 그대로 이렇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사과즙을 착즙을 하기 시작했는데 추석 선물까지도 네, 잘 나가고 있는 인기 상품이에요. 과일 그 자체로만 파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싱싱할 때 즙으로 만들어서 네, 가공해서 착즙해가지고. 팔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맛을 전달해 줄 수 네. 있겠다. 이제 사과가 이제 저장성이 뭐 이렇게 공산품처럼 막 맞아요. 1년, 네. 2년 막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로컬 푸드나 이제 농산물 김제시 농산물 홍보 판매장 같은 데도 이렇게 또 지역에서 축제 있을 때 또 프리마켓에 그 셀러로 참여해가지고 또 판매하기도 하고 꾸준히 또 고객님들 또 찾아주시고 택배로 나가고 그래요. 저 어디예요? They're saying it's last call.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서 다 하시네, 저걸. 지게차, 뭐, 다 배달. 그러니까. I called you. I'm leaving with someone. I'm wishing it wasn't someone new. 하나 사가지고 맛은 보고 네. 여러 개 사가요. 그 시식용을 좀 갖다 놓을까? 의자한테 붙이죠. 아, 손 있으니까 잘 팔릴 거예요. 아, 네. 진하고 맛있다고 원액이 굉장히 맛있다고 이렇게 많이 네, 추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팔면서 되게 기분이 좋죠. 맛있다고 하니까. 사과가 맛있으면 즙도 맛있어요. 맞죠? 맞죠. 네. 아, 침 넘어가네. So hard. So hard that it keeps me wide awake. Like there ain't no love, no love. Like there ain't no love, no love, no love after all.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건조해서 애플 칩을 만들면 이게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에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요리하실 때 이렇게 또 소스 만들 때도 써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스 맞네. 만들 때도 괜찮겠다. 이제 쌀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잼보다 이제 쌀을 이용해서 애플파이를 만들고 싶기도 해요. 제가 애플파이 제작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체험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지역의 어떤 그 시그니처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하고 싶은 또 욕심도 좀 있네요. 저렇게 바쁜데 또 뭘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겨. 자꾸 하고 싶은 게 막 대단해, 생겨요. 예. 정말 마녀 같아요, 마녀. 진짜 대단해. 사과 즙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과 칩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건조기도 있겠다. 이제 고추 건조기긴 하지만 이제 저장고에 있다가 방에만 들어와도 며칠 지나면 좀 마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한번 말려보자 해가지고 말렸는데 맛있더라고요. 애플칩. 그냥 시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시도 중이군요. 네, 어. 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이제 사과 칩은 실제로 만들었고 네. 그 김제 쌀로 만드는 애플파이도 애플파이. 생각을 하셨고 네. 그밖에 혹시 또 다른 상품 아이디어 있어요? 글쎄요, 이제 이렇게 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번 농장 방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체험해보고 분들, 예,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가족 단위로 먹을 수 있는 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하룻밤씩 그냥 주무시고 가실 수 있게. 문 열면 딱 사과밭 보이고.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한 번씩. 장수는 뭐 하고 계십니까, 장수? 지금 아이들이 여러 장소는 가지 많을 나오고 것 있는데. 같은데요. 그런 곳이. 장소는 사과꽃 축제도 하게 됐고요. 은근히 경쟁이 있어. 야.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다 준비돼 있어. 뼈가 있어, 뼈가 있어. 장소는 사과 특산품이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체험은 기본으로 하고. 음식을 올려서 딱 뭉개고. 아니, 저는 체험은 기본이고. 좀 뭐 하실 말 다 하네. 사과 수확 체험이 아니라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이제 연중 체험으로 가고 싶어요. 네, 연중 체험을 네. 꽃 피는 시기에 와서 아이들의 사과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이제 가족이 1년 동안 그 사과나무의 주인이 되는 좋다. 거죠. 그건 아마 장수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그거를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해주기. 그래서 그럼 이미 하고 있는 건데 10만 장소에서. 원씩 분양을 해주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몇 그분 킬로 사진을 정도. 보세요 지금 빨리. 아이 두루두루 해야죠. 네. 두루두루 더불어서. 네. 어쨌든 나중에 그 김제하고 장소가 시장으로 나오시게 되면 두 분이서 공약으로 내세요. 예. 아, 전 사과 농사 안 짓는데. 그래서 지역을 살리셔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역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아, 사과나무에서 안 주세요. 자. 네, 전 앉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쪽으로 그 조이가 그 깊으세요. 주변에 워낙 많이 지시니까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지게차 모시는 모습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두 우리 수직이 분들도 혹시 이렇게 중장비 같은 거 농사 지시면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올해 4월 초에 지게차 면허를 땄어요. 오, 진짜? 오. 지게차 면허를 땄고 그 이제 농업인들이 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비 지원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땄었고 내년에는 굴삭기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 지게차 아니 지게차는 좀 쉬웠어요. 트랙터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트랙터는 안 땄고 포크레인. 제가 안 쓰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 네. 위주로. 필요한 거 위주로. 중장비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출애라까지 가겠어요. 도저 이런 거. 저 출애라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출애라도 있어요. 야, 면허가요? 네. 있는 거 없는 특수 거다 트레일러. 있으시네. 우리 임유정 수직이는 어떻습니까? 아, 뭐 저는 있어요? 담백하게 일종 보통. 트럭 몰 수 있는 정도로. 장모님 여기서 이겼다. 장수 이겼어요. 보통은 좀 보통도 남성들이 주로 닦고. 네. 저도 일종 보통. 네. 왜 이래요 진짜? 저는 일종 대형. 대형 대형이에요 지금 이거. 그럼 남성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눠서 하자는 거죠. 나눠서요? 네, 옛날처럼 막 남자분들만 이렇게 밭에 가서 뭐 저기 농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같이 하려면 기계를 좀 다룰 줄 알면 맞아, 훨씬 그래야 수월해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일종 대형 막 이런 건 진짜 어렵잖아요. 버스 같은 거. 근데 제가- 우리 사과마녀님께서는 지게차뿐만 아니라 또 다루는 게 뭐가 있죠?
굴삭기 큰 거 대형 있습니다. 저는. 대형. 네. 대형 있고. 뭐 농기계 집에서 있는 농기계는 뭐 트랙터, 뭐 SSB 운반차 뭐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아이들이 셋이어가지고 아이들 이제 크면 이제 캠핑도 다니고 싶고 막 해가지고 특수 트레일러를 땄어요. 트레일러가? 와. 네, 근데 뭐 애들 크니까 다 각자 놀기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트레일러는 어렵잖아요. 네,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커브할 때 이럴 때. 막내 임신 8개월째 땄어요. 그때 또 그래서 세교를 그 학원에서 정말 그 대단해요. 학원에서 이제 저는 운전면허 3번 떨어졌어요. 특수 트레일러는 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약간 편견이 있었거든요. 중장비는 당연히 남성이지. 그러니까. 남성이 더 빨리 따고 더 감각적이어서 또 공간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사과마녀님 그 영상 보면서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 저도 여성분들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네. 남성이 수렵을 하잖아요. 사냥을 해오잖아요. 네. 그럼 여성분들이 육아를 하고 요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옛날에 남성들이 그냥 사냥만 했으면 되고 뭐 잡아오면 됐잖아요. 아직 황산벌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서 지금. 근데 그랬는데 이렇게 막 이런 거 다 하시니까 남성들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서로요. 뭐예요? 할 게 더 남자분들도 할 거 많아요. 뭐요? 꼭 그거 아니에요, 들어도. 뭐예요? 포대 옮기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그 트랙터 남은 거 해라. 네, 비료 살포기 야, 같은 거 이렇게 남성 딱 시대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네. 싶다. 남성 인권 보장위원회. 아, 그럼 우리 사과마녀님께서 이렇게 중장비를 운영하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들을 깨뜨렸잖아요. 네. 내가 시골와서 나 이런 편견까지 한번 깨봤다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편견을 깨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저도 막 쌀 40kg짜리도 옮기고 막 그랬거든요. 지게차 없을 때. 20kg 아니고 20kg 40kg 요? 아니고. 네, 저 막 왔을 때는 40kg였어요. 뭐 씨름하셨어요? 타고난 체력이. 야, 40kg가 이게. 네.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것들보다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자꾸 해보고 싶고 내가 해서 될까 말까 막 일단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자꾸 도전해보고 그냥 해서 되면 내게 되는 것이고 해서 안 되겠다 이런 건 배우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네. 우리 임유정 수직이도 이런 그 우리 농촌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많이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좀 누군가 하겠지, 남자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거침없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주변에도 많이 계시죠? 네, 장수에서도 유명한 여장수들이 있으세요. 여장수요? 많을 것 같아요. 여장수는 들어봤는데 여장수는 처음 들어봤어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귀촌하셔서 전기도 안 들어온 곳에 들어가셔서 일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기가 거지. 들어올 때까지 그곳에 세상에. 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대요? 왜? 그러고 싶으신가 봐요. 인생을 개척하는 분들이구나. 네. 그게 너무 행복하고 엄청 힘들 텐데. 네, 정말 어떻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밤에 안 무서우세요? 대단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도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집 짓고 이제 전기까지 들어오게끔 하시는 그런 거 보시고 진짜 여자가 대단하다. 뭐 프로그램이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그러신 분들이에요? 섞였어.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자 자연인이다. 여자 자연인이다. CD? 네. 파가밭 옆에 작은 제 놀이터입니다. 뭘 들어볼까? 이거 사진 아마 그때 갔을 때 친구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아마 있을 건데 딱 보면 그때 또 CD 감성 그 시절에. 있어요. 있어. 네. 이런 음악이 이제 노동요잖아요, 노동요. 맞아요. 일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 오랜만에 들었더라고요. 와. 어이구.
락 발라드도 좋아하지만 조금 시끄러운 락도 좋아하기도 해요. 하드락도 좋아해요. 어떤 날은 네 그렇게 한데 전체적으로 좀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강력하고 그런 것도 있고 에너제틱하고. 좀 잔잔한 것도 좋아하고요. 잔잔한. 네 음악은 편식 안 합니다. 아. 뭘 또 만들고 계세요? 와, 멋있어. 쉬어? 아이고. 아 이렇게 쉬고 싶었는데 정말 오늘 정말 꿈을 이루네. 또 사과즙 하나 딱. 아, 저는 PPL 아니고 직접 아닙니다. 광고입니다. 슬쩍. 직접 광고. 그건 편집됐나 봐요. 사과즙은 역시 김제 겁니다.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야, 이쁘다. 이렇게 예쁜 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을 만들어야겠어요. 해먹이 아니어도 그냥 돗자리 펼쳐놓고 누워서 하늘 바라보기 한번 해볼까 봐요. 악보 챙겼어? 하모니카는? 뒤에 누구세요? 제 짝꿍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가자, 또. Spread the peanut cream. At 11 I have some more. The taste is just heavenly. 뭐야? 드레스가 왜 나왔지? 저희가 맨날 이제 공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농부 합창단인데. 농구 합창단. 네. 그래요? 여기가 와, 예뻐. 찍어봐. 예쁘게. 새로 얻은 기분? 표현이 딱 21년 차 표현이에요. 와. 새로 얻은 기분? 늘 나에게 새 옷을 입혀줘, 그럼. 새로 얻고 싶으면. 친구 사귀고. 잘했어요. 동네 주민들이에요? 아, 예. 같이 이제 김제 만경 근처에서 같이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 생활 같은 걸 다시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맞아. 사람들이. 그렇죠. 힘을 너무 주면 안 돼요. 이 내 악기가 울려야 돼. 그리고 편안하게 수영하듯이 쓰기 가야 돼요. 예, 농구 합창단 연습해 왔습니다. 농사 일을 하다 보면 좀 몸이 지치고 심신이 좀 피곤하긴 하는데 음악으로 뭔가 좀 힐링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삶에 지칠 때 음악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시간을 내서 저런 예술 활동 해야 돼요. 맞아요, 인간은 진짜 해야 돼. 무대 올랐구나. 멋지다. 이은주 대표님은 노후가 없어요. 네, 예스맨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뭔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늘 항상 웃으면서 늘 솔선수범하시고 긍정의 힘을 불어넣는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같이 숨 쉬는 공기 같은 것 같아요. 옆에 늘 있었던 것 같고 힘든 일 할 때도 음악 들으면서 하면 일도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되고 또 제 리듬이 또 이렇게 리듬에 맞추어서 잘 흘러가는 것 같아서 뗄 수 없는 그런 공기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절로 그 영상물이 박수가 나오네. 잘 들었다. 와, 우리 힐링했어. 오, 우리 사과마녀님. 노래 실력이 그냥 딱 완전히 오늘 근데 들켰네. 저는 이런 게 더 들켰어요. 좋아요. 막 너무 가수처럼 잘하고 이런 것보다 저게 진정성이 있지 않나. 잘 네. 못하셨다는 거예요, 방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다. 있었어. 이 노래에 대한 진심. 네. 저 노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 네. 네. 진짜 좋아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맞아요, 받아서. 맞아요. 좋아서 모여서 이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자 막 해서 시작한 건데 이제 주변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 와서 좀 노래 좀 해줘라 막 그러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면 좀 고민이 되죠,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잘해야 드레스까지 맞춰주신 거예요. 드레스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그럼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연극했을 때 재밌었는데 이제 사실 직업이 되다 보니까 네. 부담이 돼요. 말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외모도 잘생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과 농사 하실까 진짜? 아니 사과 농사도 사과 농사도 맞아요. 사과 농사 하나가 아니라 네. 큰일 날 뻔했네. 사과 농사도 질까? 우리 최정현 그 숲지기께서도 본인이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음악회도 열고 네. 또 잘 못하는 팀들만 모아서 이렇게 공연을 만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1순위요, 1순위? 제가 일단 저희 동네에서 오디션을 보고 그쪽 보내드릴게요. 잘 못하는 팀만. 근데 그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못하는 것만의 매력. 그래서 저는 이 어설픔 속에서도 좀 뭔가 작품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엉망진창 음악단이라고 해가지고 좀 순해져. 일단 제목이 부담을 안 주네요. 네, 그렇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못해도 된다. 네. 네. 저희 농부 합창단도 이제 앞에 농부라는 타이틀이 붙여서 그런지 좀 여유 있게 봐주세요. 아, 그렇구나. 네, 오픈 마인드로. 그래. 아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니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어머 농사 지으면서 합창도 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했대? 무대 서면 다들 표정이 엄청 좋아가지고 와 막 무대에 보면 너희들은 무슨 국립 합창단 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 영상에서 느껴져요. 아 그래. 색깔별로도 있어요. 행복하는. 우리 임유정 숲지기도 보셨듯이 예술 활동 되게 중요하죠. 농촌 사회에서도. 그쵸, 맞아요. 어떤 네네.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문화 예술적인 기회가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큰 돈을 들여서 이제 그런 분들을 예술가 분들을 지역에 초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술 그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끼리라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이걸 해보자는 걸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생활문화, 뭐 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오히려 큰 어떤 무대를 만들어주고 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겨라라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봤던 것 중에 그 해먹이에서 하늘 보면서 멍 때리고 여기서 부러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인상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귀농 귀촌하면 그렇게 상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되셨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그 두 분께서는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거 많이 안 하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늘 되게 높긴 하지만 그 모든 걸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지 있을까. 않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계절의 추위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도시에 살다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 회색빛 빌딩 숲이 다 그런데 저도 이제 주택에 살지만 그 사계절이 계속 다 느껴져요.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게 느껴지는 게 이게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유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네. 또 만끽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굉장한 내공인 것 같아요. 이 자신감과 그렇죠. 이게. 맞아요. 뭐 비결이 뭐예요? 딴 거 없는데요. 그냥 해보는 거죠.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 참 그렇구나. 한 그죠? 번밖에 혹시 없구나. 몇 번째 사셨어요? 네. 한 번 살려고 사는 했는데. 인생인데 뭐 내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상상만 했던 것들을 하나씩 직접
이렇게 뭐 실현해내는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성취감도 좋고 만족감도 좋고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 철학자시네, 철학자. 아니, 저는 딱 아니.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일들을 위대하게 할 수는 있다. 멋있는 말이다.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위대한 일은 아닐 수 있어도 맞아.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대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재밌게 사셔서 그런지 미소에 항상 해맑음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 얘기했잖아요. 네. 좋은 기운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 해 막더라고요. 뭐야 닮아간 거예요 지금? 닮아간 사람이 있어. 닮아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닮으면 동쪽으로 갔어요. 이봐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우리 사과마녀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 우리 되게 덩달아 행복해지지 않아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져. 그렇죠. 아까 약간 꿀꿀했거든요. 모시거나 대화하니까 막 이렇게 아이고. 풍족해지고. 네, 풍족해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사과도 풍년이 될 거지만 우리도 하나의 마음의 풍년이 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과마녀님 오늘 우리 행복하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너무 예쁜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네요, 오늘도. 이 스튜디오는요. 네. 사과 마녀님을 위한 장소였어요. 근데 다음 주 똑같아요. 다음 사람한테 또 그렇게 얘기할 거죠?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사과마녀님 박수로 한번 우리가 응원해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There will be no deviation. I wanna be there where you are. It's a rock solid foundation. Standing ovation. If you catch my connotation, here's your confirmation.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일상에서 마법을 싹 틔우는 마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에서 온 소풍마녀 유복순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소풍마녀 하니까 뭔가 되게 설렌다. 그쵸? 김밥이 생각이 나고. 김밥 먹고 싶어. 아, 또 음료수 그거 생각나고. 맞아. 보물찾기 생각나고. 맞아요. 왜 소풍마녀일까? 정말 궁금하죠. 네, 그 이야기는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야, 이쁘네. 위에서 봐도. 물이 너무 가물어. 오늘은 너무 더워. 그래서 여름날씨, 애들이 여기 어디 무슨 그 수목원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다 말랐어. 내가 심지 않은 건 다 풀이라서 다 뽑아버리고 내가 심은 것만 잘 키우고 있어요. 잘 자라라. 라벤더도 fat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와. 몸은 피곤해도 나중에 물 주고 딱 핀 꽃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요 한 번에. 그러죠. 피로가 싹 가지. 남편분께서도 꽃을 좋아하나 봐요. 네, 여성. 앵무새? 예쁘다. 연두. 여긴 진짜 수목원의 느낌이 있는데요? 고사리밭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1,500평, 농장 500평, 그리고 하우스 500평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라. 하는 걸 보지? 당기? 여기다 물 좀 줘요. 여기가 너무. 졸업하면 다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8남매인데 딸이 5이거든요. 제가 막내딸이어서 시집 보내가지고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보고 싶다고 17년 동안 명절 때 집에도 못 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꿈이 현실이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몇 번 처갓집 와가지고 농사에 조금씩 거들면서 조금씩 동경했던 게 쌓이다가 그래 한번 결심해서 이제 해보자. 아이들도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정을 했죠. 땅 규모가 야, 어마어마한데. 1,500평이요? 네. 그러니까 고사리밭을 이어받으셔가지고? 고사리밭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에 임야에 고사리밭이 1,500평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고스란히 다 물려받은 거예요? 네, 이제 부모님께서 반평생 해오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87 그러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하시니까 이제 은하 아빠한테 남편한테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저게 가끔씩 와서 거두시는 거하고 직접 농사를 하시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굉장히 무모한 결정 아니셨어요? 맞아요. 그 몰랐어요. 이거 봐. 보통 마녀들이 그냥 모르고 내려온다. 알면 안 내려와. 귀농은 모르고 해야 된다. 맞아. 네. 아니, 어렸을 때 이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온 그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다 서울로. 근데 그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지냈기 때문에 시골에 간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로망이 있으셨구나. 옛날에 그 추억, 나 행복했던 추억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느꼈던 그 어린 시절의 그런 느낌들을 우리 애들한테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으니까 저희 이제 남편도 참고 그랬구나. 일하고. 네. 마당 조성이 정말 잘 돼 있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실내 공간도 있고 어떤 공간들이에요, 그러면? 고사리밭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허브랑 야생화 이런 꽃들을 많이 심어놓고 이제 치유 농장이라고 장애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다 길을 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그 높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턱이 없구나. 그래서. 몇 년 했어요.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 기간이? 이제 3년 돼가는 거. 3년 정도 돼가고 짧은 기간인데도 조성을 참 열심히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정말 한치의 그 흐트러짐도 없이 정말 잘 가꾼 정원이라는 생각이 남편이 들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돌 다 주워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귀농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10년 차 이제 베테랑이시겠네. 그럼 원래 이렇게 식물 키우고 작물 키우고 농사하는 것을 좀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봐왔으니까. 네, 제가 이제 풀을 뽑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사니까 방학 때 항상 식물 채집 이런 곤충 채집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광고생활 같이. 그래서 그 풀 이름을 웬만해서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풀을 몰라요. 이 풀을 봐도 요 풀하고 헷갈려가지고. 지금도 헷갈려요. 지금도 어떤 풀인지 잘 몰라요. 또 사는 동네가 어딘지는 알 거 아니에요, 남편도. 장소인지 숫자인지 곡선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 다행이죠. 뭐. 딴 동네로 안 가고. 근데 약간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또 있어요. 왜냐면 풀 이름을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지 않아요? 얘 이름은 뭐야? 이 꽃 이름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 소방대에서 이제 꽃 심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꽃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 전문도 아닌데 제가 전문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꽃 심는 사람 이렇게 가꾸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요. 근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것들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달래나 철쭉은 구별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도예지 분들은 철쭉하고 진달래 구별 못 해요. 그렇지, 모르죠. 근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호박하고 오이하고 차이점 이런 거. 우리도 다 몰라요. 뭐 저한테도 뉴스 물어보고 시사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제가 분양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소풍은 왜 소풍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 사는 데가 물빛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만평의 공원이. 만평? 네, 그런데 거기에 딱 갔을 때 어렸을 때 소풍 왔을 때 그 느낌인 거예요. 저희 막 설레고. 어렸을 때 소풍 하면은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설레고.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니까 딱 왔는데 와 소풍 왔을 때 그런 기분이네. 여기 오신 손님들이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야, 그건 감동이네, 저도. 감동. 참 우리가 어렸을 때나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소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그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풍만 어쩌면 누군가를 설레게 하는 또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시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풍이라는 그 시에서 이 세상에 잘 놀다 갑니다라고 한 것처럼 거기도 소풍 거기도 잘 놀다 가게끔 하려는 그 마음이 네. 아주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와, 고사리가 많이 자랐네. 그러니까 와, 이 소리 안 내리니까 많이 컸고 소리가. 이렇게 컸다니. 와, 이거 봐. 아유, 이렇게 커졌어. 너무 애기야. 근데 고사리가 원래 저렇게 양지에서 네, 양지에서 잘 자라나요? 자라요. 아, 비 오고 그래요? 나면 쑥쑥 커요. 누나 아빠. 아이고 고생 많네. 아침 일찍부터. 오빠, 언니! 어서 와! 고생 많네. 네. 때마침 오셨네요. 고사리 오늘 다 끊고 가요. 잘 자랐네 고사리가. 오빠는 서울 사람이라서 이런 거 처음 봐요. 시골에 왔는데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못하게 되시니까 저희가 저 혼자 한다면은 정말 못할 건데 남편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배추 농사 해보라 그래서 배추 농사도 지어봤는데 말 그대로 만폭이 다 심어서 키워도 봤는데 수확 시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알배추를 건진 거를 팔아보니까 단돈 한 23만 원.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어떡해. 뭔 말인지. 제일 좀 아유, 안타까운 23만 원이 무슨 말이야.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1년 농사인데. 얼굴 지금 따가우시죠? 그래서 수분 보충해주기 위해서 미스트를 만들려고요. 좋아요, 좋은데. 좋다. 아, 멋지다. 일단 내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 화장품이네. 정말 좋다. 스토리 작품. 네, 서울에서 온 오빠. 뭐 미스트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미스트? 얼굴을 촉촉하게 해주고. EM 주방 세제를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쓰게 되면 한강물이 깨끗해진대요. 이 EM 주방 세제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환경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맨날 봐요, 막.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카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평상시 때는 이제 주기적으로 학생들이나 치매 어르신들 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농사나 힘들 일 같은 거는 제가 주로 하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육 쪽에도 관심이 있고 아이들 심리 같은 거에 좀 많이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는 저보다는 좀 나아요.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든데. 촉감이 아주 부드러운데? 완전 모아주세요. 모아주면서 약간 가운데다 힘주면서 이렇게 치대듯이. 치미듯이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신발을 저쪽으로 갖다 놓고. 네, 그렇게. 오빠가 암 치료 중이라서 그러니까 밀가루도 일반 밀가루는 먹지 못하고 통밀로. 칼국수가 저희 전문인데 수제비 오늘은. 매일매일 저희 오빠와 같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저희 남편도. 조미료 전혀 안 들어간. 재료도 다 건강식이고. 네. 덩달아 같이 이렇게 좀 건강해진다라는 네. 느낌이 들겠네요. 느릿나게 얘를 썰어서 찢어야 돼요. 썰어서 찢어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요리. 통밀, 들깨, 수제비. 맛있게 드세요. 와, 세상에. 맛있는데?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네. 토마토 숙성시킨 걸로 만들었어. 이거 당기 이거
꼭 앞에서 집 앞에서 바로 키워놓은 건가? 텃밭에서 키운 거. 이게 당귀를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먹는 거야. 거기에 음식이 영양가도 있겠지만 저 분위기가 더 많은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한 음식, 재료. 이게 당귀를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먹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자연에서 받은 이런 것들을 또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고, 그래서 치유농장 이제 인증제가 생겨요. 그래서 치유농장 인증제를 위해서 교육을 150시간 이렇게 계속 이수했고, 남편은 치유농업사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준비 중에 있어요. 야,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소풍마녀님이십니다. 고사리 농사를 꽤 규모 있게 하는 모습 봤는데, 저 고사리 농사하는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 제주도나 가서 이렇게 고사리가 습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만 봤지, 그걸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고사리 농사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아서 자라요? 네. 네, 고사리 밭이 진짜? 있으면 고사리는 정말 이게 강해요. 그래서 잘 자라요. 점점 자기 땅을 넓혀가요. 여기를 밭을 만들어놨으면 저기까지 점점 세력을 넓혀가요. 약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전혀 필요 없어요. 예, 다 끊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다 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수확을 못하니까 그대로 놔둬요. 그럼 얘들이 잘 자랐다가 네. 겨울 되면 다 쓰러지고 그다음 또 봄 되면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 저 집 같은 것들이 이제 네, 한 번 고사리. 자랐다가 네. 진 고사리들인 네. 거예요. 풀은 나지가 않아요. 고사리가 있으면. 고사리가 굉장히 독하구나. 네. 못 자라게. 근데 그 장수 고사리만의 어떤 장점, 자랑. 그 뭐. 토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장수는 철분이 많아서 야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싱싱해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토질이 좋아서. 네. 아, 장수가. 철분이 많대요. 땅에. 그래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장수 거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수가 사과도 유명한데 고사리까지 유명해요? 네. 아주 원래 그러니까 일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농사 짓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일 욕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골에 와서 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부모님께도 받았고 친구들, 이웃분들 많이 도와주셨고 또 자연에서 늘 다니면서 행복하거든요. 뭐 자연의 그 공기를 들이마실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돈도 안 내고 매일 이 공기를 그런 생각을 또 마시는데 한단 말이야. 이런 걸 돌려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생각에서. 나오시는 마녀분들은 나름대로 철학자분들 같아요. 자기 철학들이 확실히 서 있어서 진단함이 있죠. 굉장히 존경스럽고 많이 배우게 돼요. 네. 친오빠를 비롯해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내는 모습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오빠분 오셨을 때 이 표정이 너무 아이 같았어요. 맞아, 진짜 엄청 막내딸. 엄청 좋아했죠. 아이고 고생 많네. 아침 일찍부터. 오빠, 언니! 어서 와! 오빠 있는데 너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 굉장히 순수하고 그러세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오빠예요. 근데 지금 아프셔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계시니까 잘 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참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좀 안타깝긴 해요. 저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모여 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이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어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답해 주세요. 누가 답하실 건가요?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네, 시골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질 때 가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 가족의 수가 결국 힘이구나. 그렇죠. 네, 저희도 시댁 형제들이 같이 다 모여 살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가족이 같이 사는데 오늘은 배추밭이다. 그럼 다 같이 자, 오늘은 출동이다. 오늘은 토마토 맛이자고. 그게 되게 든든한 거예요. 네, 그게 되게 든든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가족이 모여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꼭 먼저 넣어주세요. 너무 좋네. 그럼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하셔가지고 힘든 후배분들이 계시다면 내게 오라. 내가 내가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 봤어. 그러니까 그럼요. 수다를 떠는 것이 잘못이었어. 모짜리라는데 콧배기 다 미치고 지금 밥도 안 차려주고 자기 위치로 아까 맨키로. 아, 컨셉을 차분한 컨셉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영상이 저렇게 찍힌지 몰랐네요. 실패. 저는 사실 가구 디자이너 하는 10년 동안에도 엄청 행복했어요. 얘가 앞으로 오고 가루가 밑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보리란 농촌을 아름답게 설계해줄 파트너,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리밭을 거닐 때면 바람에 흩날리는 보리 소리도 너무 좋고 I don't believe